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송은당 학영서재 박하경 작가입니다. 이태원의 사고 소식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서인지 독감 접종을 했지만 감기 몸살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완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시로 전해주시는 현대문학사조 회장을 역임하신 완도 지킴이 박상철 시인님의 2019년 동인지 시인의 정원에 실린 아름다운 건이란 시를 소개합니다. 박상철 시인님의 아름다운 건 시를 대하면서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여성 청소 노동자의 순수한 인간적 기록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스페인 작가 마이아 에켈레브가 남긴 수없이 많은 바닥을 닦으며 란 책과 작가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붉은 한 송이 동백꽃 같은 작가입니다. 1960년대에 복지국가라 일컬어지던 스페인에서 청소 노동자 일로 5 아이들을 홀로 키워낸 작가가 묵묵히 쓴 일기가 묶여진 책입니다. 작가는 1957년 이혼하고 5 아이의 엄마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랫동안 청소 노동자로 일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청소 노동자라는 낮은 사회적 계급에 속했으나 교육 열망이 높았으며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얀 위달, 알베르 까뮤, 이바르 류한손, 하리 마틴손 등의 작품을 읽으며 문학적 지평을 넓혔고 문학을 통해 자긍심을 키웠다고 하죠. 그녀는 청소 노동자의 삶과 생각을 일상으로 그려내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부터 가장 낮은 계급까지 모든 인간은 경제적 투쟁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의 권리인 것을 얻거나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을 유지하려는 투쟁이다. 현실 또는 우리의 바람에서는 물질적 소유물이 우리의 인생관을 지배하며 대개 모든 너그럽고 창조적인 충동은 제외한다. 1966년 2월 8일 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역할이자 가장 어려운 직업은 엄마로 사는 일 같다. 일종의 책임이 생기고 날마다 무능력을 실감한다. 모성의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다. 적어도 몇 분 정도는 그럴 것이다. 1966년 12월 15일 일기 일부입니다. 하리 마틴손은 탈출구에서 가난한 사람이 비통해하고 이따금 공격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 썼다. 그는 이를 결핍의 불안이라고 한다. 인생의 약속과 이상이 늘 공허하게 무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수천 년의 실망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확실히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시기심이 더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가장 간단한 일 앞에서도 결핍의 불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주 이런 결핍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모든 것을 과대평가하고 무한히 많은 것을 과소평가한다. 이는 가난의 가장 깊은 비극이다. 결핍의 불안은 결핍 자체보다 더 나빠진다. 사람을 과도하게 긴장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1968년 5월 15일 일기 내용입니다. 만일 사람마다 삶을 살아갈 힘이 있어야 한다면 자기를 위해 길을 밝혀줄 불빛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내 빛은 오랫동안 작가 하리 마틴손이었다. 마틴손은 굴욕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아는 가장 재미있는 일은 글을 쓰는 것이다. 할 말이 없어도 잠시 쉬는 시간이 생기면 나는 얼른 종이와 펜을 잡는다 라고 할 만큼 청소 노동자로서의 고단한 삶을 글쓰기를 통해 위안을 받았다. 이는 일상의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일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다라고 쓰고 있죠. 개인적인 글에 투영된 1960년대의 시대상은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967년부터 1969년으로 한국 전쟁이 끝난 후의 한반도 위기, 푸에블로호 사건, 베트남 전쟁, 6.1 전쟁, 1968년 5월 혁명을 비롯한 당시 세계 정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국제적인 것이다와 같이 저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억압된 잠재력에 대한 노동운동, 진보운동, 여성운동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저자의 개인적인 기록은 정치적이기도 하여서 사회이론으로서 시간과 대륙을 초월하는 사회적 참여에 동참하기도 하죠. 이 책은 일반적 관점과는 또 다른 계급 관점에서 노동자 삶의 경험을 그리며
문학평론가이자 작가였던 칼 벤베리의 말처럼 1960년대 스웨덴 저임금 노동계급의 일상에 대해 가장 명확하며 반박의 여지가 없는 재현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쓰면서 생각하면서 당당하면서 스스로를 피워내는 동백꽃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여 이 땅은 붉은 단심으로 무수한 꽃들을 피워낼 수 있음이지요. 완도 대표주자 박상철 시인님의 아름다운 건 들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건 해심 박상철. 겨울 동장군도 이겨내고 피워낸 붉은 동백꽃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박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 달콤한 꿀맛 좀 보여. 동박새의 시각과 식욕을 자극하여 화분을 옮겨 동백 열매를 맺어 후대를 잇기 위해서 경쟁하는 꽃. 동백꽃은 튼튼하고 크고 붉게 진화하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은 아름다움을 달콤한 꿀 위에 펼쳐놓고 치열한 경쟁으로 번식을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개체를 현혹하여 더욱 아름답고 달콤하게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저 또한 아름다움을 알고야 말았습니다. 아름답게 화장을 한 여인을 보고 죽도록 열매를 맺고 싶다.